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는 주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는 왠지 주말이 조금 천천히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벌써 12월이어서 그런가요? 유난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고 또 2020년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싫어지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쯤은 시간이 좀 늦게 가도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돌아오지 않을 2019년의 끝자락에서 지금 여러분은 알차게 시간 잘 활용하고 계신 거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중구 광덕 안정한의원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김희동 원장님과 이명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희동입니다. 네. 오늘은 참 쉽지 않은 증상이죠. 많은 분들이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명 증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도 정말 이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상담 전화를 주시는 중에 이명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약간 탁탁탁 소리가 난다. 어떤 분들은 매미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정말 많이 전화를 주시거든요. 예. 이게 삐하고 귓가에 울리는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심지어는 난청까지 동반해서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웠던 경험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은 외부 청각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말하는데요. 다만 정신건강에서 다루는 그 환청의 범위와는 그 범주가 다릅니다. 이명은 크게 타각적 이명과 자각적 이명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타각적 이명은 혈류 소리나 근육 경련 소리와 같은 체내의 소리가 몸을 통해 귀에 전달되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이명이 옆 사람한테도? 네, 이게 타각적 이명은 실제로 안쪽에서 무슨 이상이 생겨서 나는 이명 증상이기 때문에 물론 크게 들리진 않죠. 옆에서 귀를 갖다 대면은 꿀렁꿀렁 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들릴 수가 있고 삐 하는 소리랑은 좀 다른 느낌의 이명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서 자각적 이명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이제 오로지 환자에게만 들리는 그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감 중에서 청각은 타인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주요한 감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감각과 관련된 질환은 이 뇌신경 질환과도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명은 잘 안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이명
이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도 10년 이상 알았다, 20년 이상 알았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게 사실 이명이라는 질환이 여타 보통의 다른 질환들에 반해서 네. 아무래도 이게 통증이 없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네, 하지만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30% 이상의 경험을 하고 그러면은 꽤 많은 퍼센트죠. 30%면은. 그리고 6에서 8% 정도가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의 이명이 있으며 네, 1% 정도는 병원을 반드시 찾아야만 할 정도로 평소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호발하지만 이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저도 갑자기 극도로 긴장하거나 좀 정말 피곤할 때는 약간 귀에서 약간 삐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거든요. 네네. 가끔씩. 예. 근데 이명이 이게 질환으로 분류가 되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나요? 예, 이명은 그 말 그대로 귀 이자에다가 울 명자를 써서 귀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뜻인데요. 쉽게. 네. 아무래도 가장 흔히들 겪으시는 증상은 울리는 증상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삐하고 얇고 가늘게 고주파음이 들리는 경우가 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호소하시는 증상 양상은 이제 매우 다양해서 일정하게 뭐 삐 소리가 나는 것에서부터 윙윙거리는 뭐 바람 소리, 아니면은 뭐 매미 울음소리, 꿀렁꿀렁거리는 물소리 등등 소리의 종류는 아주 뭐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하루 종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만 느끼시는 분들, 보통은 뭐 잠자기 전에 밤에 심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아니면은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무시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증상은 주변이 조용할수록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네. 예, 잠들기 전에 가장 심하죠. 그래서 잠에 들고는 싶은데 이명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또 이명을 신경 쓰고 싶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계속 네.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잠이 드는데 힘들어지고 심한 분들은 주무시다가도 본인의 이명 소리에 수시로 깨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심각한 경우죠. 그래서 수면 생활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평소 일과 중에서도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명 증상도 점점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됩니다. 참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좀 낮 시간대에 좀 정신 없을 때 들리면 괜찮을 텐데 꼭 이제 밤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야 될 때 이렇게 커지니까 정말로 괴로우실 것 같거든요. 이명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들리는 건가요? 예,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원인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귀 속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내이염 네. 아니면은 큰 소리에 갑자기 노출돼서 외상을 소리로부터 외상을 받는 경우 아니면은 뭐 메니에르 증후군을 뭐 앓고 있으면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약인성이라고 하죠. 네. 그 약물로 인한 부작용, 일부 항생제나 진통제 등의 약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청신경 종양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뇌신경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청각 정보는 12개의 신경줄기 중에 하나인 네. 8번 뇌신경, 청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는데요. 외부의 소리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 전에 청신경의 자극을 전달하는 유모세포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유모세포가 달팽이관 내에 있습니다. 이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과민하게 반응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턱관절이나 경추 쪽으로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신장이 허해지는 신호 상태가 되면 뇌수가 부족해서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에 열이 뜨는 이제 간화 상태가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아니면은 위장의 기운이 허해지면 위열로 인한 이명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고 아니면 수술이나 외상 등의
출혈 과다로 인해서 네. 혈어 상태로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 지병으로 인해 원기가 부족해지는 기여 상태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이염과 같은 질환을 앓고 난 뒤에 생기는 농이 상태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네. 대부분의 이명은 이제 내과적인 원인에 의한 것보다는 원인 불명, 말 그대로 뭐 때문에 발생을 한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병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단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난처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고 무서운 증상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복합적으로 꼼꼼히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진단도 좀 어렵나요?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청력 검사 아니면은 뇌관 유발 반응 검사, 그러니까 뇌 검사죠. 그런 식의 검사들을 받으시고 또는 뭐 뇌 질환이라든지 혈관 질환, 뇌 질환이 같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CT나 MRI 영상 진단도 이제 받고 오십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검사나 영상 진단으로도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증상들에 대한 문진을 통해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진 내용은 이명이 시작한 시점, 언제 심해지시는지, 아니면은 하루 중에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명 양상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고음인지 저음인지, 어떤 소리로 느껴지는지 등 거의 20-30가지 이상으로 저는 문진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끔 진짜 피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정말 사실 자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약간 이명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혹시 그 소리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시는 편이세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낮 시간대에 갑자기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긴장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삐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임성환님은 심각한 이명 환자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이 문진을 하면서 이 사람은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수면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예요. 물론 일관 생활에도 너무 힘들다. 이거는 더 심각한 경우고 그 전 단계인 이제 잠을 잘 못 잔다. 이때부터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는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이제 소리를 듣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이제 난청 증상까지도 동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난청 증상을 동반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명을 에서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다른 소리가 좀 방해돼서 안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 청력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건가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가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가 겹쳐지니까 이게 더 듣는 데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청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황스럽다고 하셨지만 그 소리가 왜 나는 건가요?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속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정말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편하고 그리고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 의사들도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타각적인 이명은 정말 상대방도 들을 정도로 이게 실제로 나는 소리라고 하셨지만 그냥 자각 증상인 경우는 실제 소리가 안 나는데 그냥 나 혼자 느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 거에도 방해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왜 나는가 이게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심각하지 않으면 초반에는 좀 지켜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면 장애가 나타난 순간부터 진단이나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미리 오시는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인데 거의 잘 없긴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러면서 네. 점점 놓고 사시다가 점점 심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명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엄청 만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엄청 만성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좀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하면 내원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조금이라도 어차피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약간 이상이 생겼다 싶으면 일단 가서 뭐 의료인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혹시 뭐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괜찮으십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고 괜찮으실 것 같고 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은 계속 내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좀 잘 되나요? 아무래도 뭐 1년, 5년, 10년 이렇게 네. 긴 시간 동안 이완이 되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치료되는 기간도 아무래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초기에 오시면은 금방 호전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로 신경 쓰이면 뭐 내원을 해야 하는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못 주무시면은 바로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뭐 내가 이제 좀 나는 만성화가 되었다 네. 싶어서 이제 내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추이가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네. 이거는 보통 네. 엄청나게 불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네. 오시는 분들은 네. 뭐 당연히 치료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치료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나오는 증상도 아니기 때문에 길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네. 잘 없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또 가중된 필요로 인해서 이미 네.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번의 치료로 이제 호전이 없으면은 효과 없네, 역시 뭐 안 되네 이러면서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정말 꾸준한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치료다 보니까 호전을 경험하게 되면 만족도가 정말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10%, 20%만 호전이 되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재미가 생기고 그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치병인 줄로만 알고 있던 분들이 이것도 치료가 되네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시면은 희망이 생기고 또 힘도 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명을 그러면 우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명이 이미 발생하신 분들 아니면은 아직은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셔야 네. 하는 습관들을 이제 몇 가지 꼽아보자면은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네. 큰 소음은 이명과 난청 모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어폰을 거의 일상적으로 네.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매일 끊임없이 귀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안 볼 수 있고 눈을 쉬게 할 수가 있는데 소리는 안 듣다고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귀를 아무리 틀어막더라도 덜 들을 수는 있어도 아예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귓구멍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귀는 이제 평생 동안 단 1초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가 주인에 의해서 가혹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네.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 이명이랑 난청을 줄이기 위해서 음악을 들을 때 최대 음량의 60%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 60분 이내에만 듣도록 하는 60-60 법칙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수면 중에는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어서 피로를 해소하고 몸의 면역 조절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면을 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날카로워지고 더욱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뭐 해야 할 일이 많고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충분한 수면은 가능한 한 반드시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은 모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보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잠이 보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은 말초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염식은 이미 많이들 들어보시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만성질환도 덤으로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술과 커피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고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절제하시는 것도 당연하겠죠. 네. 네. 그리고 과로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되고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회복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명이라는 것이 다른 질환이랑은 다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증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이명으로 인한 긴장감, 불안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사실 고통받고 있으신 네. 분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네. 최대한 그런 식으로 가지도록 독려를 하는 것도 뭐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몸의 병을 고치는 이제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최대한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 그런데 이제 그 주체가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시면은 이제 아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은 정말 죽을 병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막 이게 확확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좋아지다가 말다가 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정말 그러신 환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2달, 3달 이렇게 꾸준히 뭐 최소 주 3회 정도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호전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1, 2주 치료받고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어차피 그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낫지 않는 거야라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가 이미 깔려있는 상태에서 네, 오시기 네.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그냥 여기는 괜찮을까 싶어서 왔다라고 했는데 한두 번 치료받으시고 또 안 되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고 다시 안 오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제 자포자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저도 안타깝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치료하면은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네. 치료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완만한 경사의 곡선이라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 모르겠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좀 괜찮아졌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의 양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증상이라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본인 수준의 적당한 운동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럼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치료 절차가 진행되나요? 우선 양방적으로는 뇌신경 문제라든지 신체적으로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원인에 따른 수술이나 시술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뭐 신경 안정제 복용 등의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우선 해당 부위에 혹은 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혈자리에 침 치료를 이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락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치료법으로 오장육부 중에 허약해진 부분을 봉황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얼굴 이외에 부위에도 침을 놓는 상암침법, 뭐 이런 침법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귀주위 근처의 혈자리들을 직접 자극하고 뭐 전기 자극도 흘려보내고 그렇게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의 이완을 촉진하고 주위 혈류순환을 증가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치유 효과를 내는 뭐 그런 치료도 합니다. 네. 그리고 뜸 치료는 혈자리나 환부에 약물을 태우거나 뭐 훈연을 하거나 하는 온열을 가하는 치료법인데요. 네. 귀 속 안까지 뜸 연기가 따뜻하게 스밀 수 있도록 이제 웨이도 귓구멍에다가 직접 뜸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이게 종이를 길게 말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너무 뜨겁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쑥뜸을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외에는 부항요법으로 어혈과 습담을 제거해서 기혈순환을 돕기도 하고요. 또한 귀 뒤쪽 근육이나 얼굴 쪽에 이런 근육의 마사지를 하는 신부온열 요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심층 경락을 자극해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주변 근육과 혈자리에 혈류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침, 봉침 요법도 함께 시행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명 환자들 치료에 봉침 요법을 반드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고농도 봉약으로 해당 혈자리에 시술을 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귀에 연접한 뭐 이문, 청궁, 청해 같은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뭐 이 혈자리들뿐만 아니라 목 뒤쪽에 이제 뭐 풍지, 풍부, 왕골, 예풍 이런 혈자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함께 치료를 하면은 이제 치료 효과가 극대화가 되죠. 그리고 추노요법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경추를 바로잡고 이제 머리에서 경추 쪽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턱관절 질환, 경추 질환도 이제 이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함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 어떤 요소든지 다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약 치료를 통해서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내 몸 컨디션이 잘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지 이제 치료 효과가 더 좋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을 도와주는 한약 치료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한약 치료는 그런 몸의 상태를 끌어올려주는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질환이나 증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의 약물 치료도 접근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진단을 하신 뭐 한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처방이 내려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명은 내과적인 요소에다가 정신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약 복용을 통해서 완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좀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치료 효과가 좋았던 사례 있으면 같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주부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료 외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한약 복용을 할 때도 조금 그분의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같이 처방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뭐 이래서 어디가 아픈데 뭐 한약을 먹었다든가 그러면 잘 나을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도 도움을 주는 한약이 있나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정신과적으로도 많은 한약들이 있고요. 뭐 처방은 워낙 다양해서 환자 본인의 상태 또는 뭐 체질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방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조절했을 때 이명이 많이 완화가 된 케이스인가요? 그렇게 해서
잠을 최대한 좀 잘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렸을 때 네. 가장 효과가 좋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명은 주 원인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명은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명 치료와 이명 증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께서 이명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생강을 우리가 생으로 잘은 안 먹지만 굉장히 많은 요리들에 넣어서 먹거든요. 네. 이게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강을 엄청 많이 섭취를 네. 하시긴 하죠. 뭐 김치에도 생강은 당연하게 들어가고 네. 많은 밑반찬, 뭐 국 요리 이런 데도 생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생강은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위액 분비를 활성화해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이 이제 냉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배를 복진을 하면은 이제 식적이라고 해서 이제 돌처럼 단단한 부분이 이제 만져지고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적으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그리고 트림, 변비, 설사 이런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은 보통은 생강차를 자주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서 디아스타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서 네.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또 장 운동을 촉진시키면서 구역질, 뭐 설사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작용을 돕습니다. 네. 또한 멀미나 메스꺼움 등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임산부의 입덧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생강은 해독 작용이 뛰어난데요. 이제 한의학에서 독성이 있는 약초를 처방할 때 그 네. 독성을 이제 좀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생강즙을 넣는 경우 아니면은 생강즙이 아니라 생강을 그대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처방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처방에 생강이 안 들어가는 처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생강을 함께 넣어서 끓여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즘 또 춥잖아요, 굉장히. 이럴 때 또 생강차를 많이 드시거든요, 따뜻하게 해서. 이게 또 수족냉증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이제 도와주는데요. 네. 특히 손발이 차가운 여성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궁으로 혈류 유입이 방해가 돼서 뭐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생강의 이제 맵고 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고 아니면 손발이 차고 생리통이 심하다 이런 이제 여성분들은 생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생강은 간을 보호하고 각종 대사성 질환의 예방을 돕고 그리고 지방간 예방에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이제 위궤양이라든가 치질이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복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고 또 체질에 따라서 빈속에 복용을 하면은 속쓰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위궤양이라든가 치질 뭐 이런 부분은 몸속에서 열이 많이 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많이 생기면은 그것을 제어를 시켜줘야 되는데 열이 많이 뜨면은 우리 몸속에 밖으로 나와 있는 구멍으로 보통은 출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눈이 충혈된다던가 코피가 난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치질로 뭐 항문으로 혈액이 나간다던가 아니면 여성분들은 뭐 하혈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강이 아무래도 더 따뜻한 거를 도와주는, 더 북돋아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강뿐만 아니라 이제 열을 많이 띠는 성질의 이제 식품들은 약간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체질에 따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질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보통은 사상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인들, 특히 소양인은 이미 몸속에 열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인삼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삼이 워낙 열을 많이 내주는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홍삼도 이제 드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양인들, 양인들 이미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을 최대한 줄이시고, 아니면은 팔체질로 따지면은 토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토체질에게는 생강이 쥐약이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반대로 좋은 분들은 이제 사상의학적으로는 소음인 체질, 그리고 팔체질로는 수체질이에요. 이분들은 애초에 몸이 많이 차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성질의 식품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내 체질에나 맞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생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8이고요. 네. 몸무게도 58이고, 나이는 이제 59년생 60이에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희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지금은 왼쪽 무릎하고요. 예. 오른쪽 손가락이요.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무릎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아파요. 저기 이렇게 뭐가 닿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아프고요. 뭐 걸리는 느낌이 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릎이 아파요. 뭐 어떤 양상으로 뭐 좀 날카로운 통증이세요? 아니면은 뭐 뻐근하게 우리하게 아픈 그런 느낌이세요?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고 뻐근한 것보다는 약간 좀 세게 아프거든요. 네. 손은요? 손은 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거 손가락 아픈 거는 한 2, 3개월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 가시진 않으셨고요? 아직은 그렇게 막 불편하게 그런 게 아니라 가야지 하면서도 아직은 안 가봤어요.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하철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손을 많이 쓰시겠네요? 손도 많이 쓰고 계단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럴 때 올라갈 때도 무릎이 아프고 내려올 때도 아프고 손도 일할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이게 아프더라고요. 아, 무릎이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무릎 아픈 지는 좀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검사라든지 치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아직 뭐 불편하게 아프다고도 안 해서 그냥 동네에 네. 그냥 물리치료만 조금 했어요. 조금 심하게 아플 때마다 네. 가서 물리치료 받고 저 침 맞고. 그런데 지금 일단은 무릎은 되게 오래 되셨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뭐 치료 기간을 찾으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는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네. 이제는 60대에 접어드셨어요. 이거 네, 네. 지금 관리 안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40년을 더 쓰셔야 되는데 네. 지금 벌써부터 이게 아프면은 바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게 아프면은 안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을 네.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일을 이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치료라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네, 뭐 그러면 치료는 어디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한의원을 가셔가지고 물리치료, 네. 침치료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뭐 제가 아까 강의하는 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봉침을 맞으시는 것도 되게 효과는 좋습니다. 아, 네. 네. 아니면은 내가 정말 무릎에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병원을 네. 가셔가지고 네. 영상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뭐 그거를 이상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은 더 접근을 네. 하기가 편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계단은 직업 특성상 뭐 많이 타실 수밖에 없지만 네. 내려가실 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네. 내려갈 때 하중이 그냥 순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몸에 네. 내려갈 때 무릎에 받는 하중이 더 크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뭐 살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네. 아무래도 좀 털썩털썩 이렇게 걷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조금 급하시더라도 너무 빠르게 내려가시는 그런 습관은 줄이셔야 되고 최대한 네. 쓸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 무릎이라는 애를 덜 고생시키게 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평소에 요새 무릎 보호대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무릎 네. 보호대도 좀 불편하지만 차고 다니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치료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다리가 많이 가늘다거나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허벅지 네.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좋아요. 우리 막 할머님들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으신 분들 보면은 네. 이제 무릎만 톡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주변 근육들이 관절 운동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없다 보니까 네. 관절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빨리 닳게 되고 네. 힘들게 되니까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지금 아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쉬셔야 되고 치료를 받고 조금 더 괜찮아지시면은 그때부터는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지금 손 문제는 이거는 네. 아직 얼마 안 됐어요.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혹시 가족 중에 류마티스 앓고 계신 분들 있나요? 아니요, 저희 가족은 없어요. 아니면 손가락 마디가 좀 굵어졌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세요, 아직은? 네, 아직은 없는데 네. 저희 딸이 예. 어렸을 때부터 네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무릎에서 네. 왼쪽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이게 항상 나요. 늘 나는 편이에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네, 오른쪽은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났으면은 뚝 소리가 나. 그거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이거 뭐 통증은 얘기 안 하시나요? 전혀 통증도 없고요. 네. 얘가 한 5살 때부터 이렇게 소리가 났던 게 지금까지도 그냥 소리가 계속 그렇게 나거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 이제 양띠 41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무래도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안에 네. 걸리는 게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소리가 안 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아. 그래서 안 아프더라도 이것도 한번 가시는 게 좋아요. 그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제일 좋고, 근데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아프지 않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네. 병원에 네. 가라고 하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도 네, 뭐. 지가 아니 아프지 않으니까 네네.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은 일단 당장 치료기관을 찾으셔야 하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어머님이 한의원이나 병원 가실 때 같이 네. 좀 따라가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따님분도 같이 네. 치료를 받게 이제 하시면은 간 김에 네. 아니면은 뭐 질환이 없더라도 침을 맞거나 뭐 물리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네. 몸상 다리가 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한번 잘 유인을 하셔가지고 병원을 한번 찾도록 네.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 외에 홈쇼핑에서 보면 네. 아대 팔거든요. 이렇게 예. 그게 네, 좀, 네,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이게 근육에 약간 좀 네. 손상이 간다고도 하는데 이게 괜찮나요? 이게 너무 압박이 세면은 좀 불편함이 좀 아무래도 클 네네. 거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지 않게요. 네. 요즘에는 그런 뭐 보조기 네. 보조기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홈쇼핑에서도 팔고 아니면은 우리 뭐 스포츠용품 파는 뭐 N사나 뭐 아사나 뭐 이런 네. 데서도 네. 되게 운동용품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네. 너무 의지를 하면 근육이 약해진다고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그렇진 않나요? 일단은 아픈 상태에서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예.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은 발목이 자주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불안정성이 생기셨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많이 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뭐 어머님 상담자 같은 경우. 어머님처럼 일상적으로 계단을 많이 타셔야 된다. 예. 아니면은 어찌됐건 나의 몸무게 하중을 뭐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많이 주는 직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 분들은 차고 다니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네. 어머니 그거 혹시 차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제 무릎에 아대 같은 것? 많이 아플 때는 해봤어요. 그거 근데 이거 아대를 하고 일을 하면 되게 이게 불편해. 무릎이 답답하더라. 걸음걸이도 이게 그렇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엄청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보호대는 사실 아픈 이후에 차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단계가 더 커요. 아프고 나서 차면 어차피 아픈 건 똑같아요. 물론 덜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치료받는 거 이외에도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아대를 하면은 좀 낫겠네요. 그러면은 더 좋죠.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집에서 일할 때도 차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어머니,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무릎 건강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